Ok, merci, monsieur. Vous nous donnez. 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소자 사법에 관한 내용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드문 경우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첩보라든지 연소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년사법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소자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경우, 상충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사 또는 법원 관련된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또한 성인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제도가 있는지, 특별한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에 관련해서 더 그 형사적 처벌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연령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마텐 위원장님과 가스타우드 위원님께서 소년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를 규정한 소년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년 범죄자를 전담하는 수사검사와 전담재판부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 판사 등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해외 성매매 관련돼서 질의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외 아동에 대한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해외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유관기관이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여서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형이 감경 면제 대상일 뿐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데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마텐 위원장님과 노레스 위원님께서 오전 중 유엔 아동권리협약 21조 A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 대표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입양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아동보호시설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 입양 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 입양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가입 유보를 철회하고 해당 조항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한국의 입양제도 개선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Oui, madame, je vous interromps parce que on a déjà beaucoup. 입양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21조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뭐 특별한 법과 특별한 절차가 있고
소년사법에 관한 판사가 교육을 받는다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07년에 이 연령이 낮춰진 바가 있는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저희는 아주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39조에 위원소자의 구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한 성인과 관련해 이러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양에 대한 내용으로 나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테니 제가 우선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촉법 소년,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그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사재판 절차하고 일반 소년사법 절차하고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오로지 그 소년사법에 대한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한 별도의 절차, 형사사법 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4세부터 이제 그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형사법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에 대한 특별한 사법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라온 환경이나 아니면 개개의 범죄의 상황이라든지 또 개선의 정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14세 이상이 아닌 14세 미만의 경우에 이제 소년 범죄자에게만 오로지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 연령을 지금 종전보다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연령을 낮춘 이유는 갈수록 점점 더 그 아동들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발육의 정도가 빨라지고 12세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될 소년들이 늘어난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권리협약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행을 조금 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처우를 해준다면 오히려 이러한 저 연령대에 있는 소년들이 상습적인 비행으로 이어질 위험성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에 따르면 단순히 소년 보호시설에 이렇게 맡겨서 거기서 보호하도록 하는 것 외에 그 보호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 보호 시설 같은 곳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 6월에 소년법이 이렇게 개정된 연령이 낮아진 이후로 현재까지 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이러한 시설에
맡겨져서 거기서 지내게 된 소년은 딱 한 명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해야죠. Merci. 예, 그리고 예. Oui, merci, monsieur de.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수단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사 재판 절차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보내줬다면 그래도 저희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14세, 18세 사이의 경우에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는 성인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들이 보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에 대해서 이 사법 시스템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지, 재활이나 재복귀보다는 최소 연령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4세, 18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 설명으로 인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에 특화된 판사와 법원을 운영하더라도 협약의 원칙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14세 이상 그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사법 절차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년 전담 검사와 소년 전담 재판부에 따라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금시설 역시도 소년이 입소하는 구금되어는 그 교도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 아직 네, 그러세요. 또 하나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이나 이런 곳은 사실상 거의 학교와 유사하게 지금 거의 이제 한국 내에서는 그러한 소년원을 소년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학생으로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제약 정도인데요. 그래서 구금시설에 정말 이렇게 수용하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르도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스페셜 서컴스턴스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국가보고서 488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소년들이 이제 안에 구속영장에 따라서 수용되어 있는데 소년들끼리 모아놓다 보면 이제 가끔씩 심하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소년들끼리 다투거나 아니면 그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모범수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좀 그 죄질이 경미한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 범죄나 이런 것들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 거기에 가서 같이 수용하면서 약간 멘토 역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서 지금 488항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특별한 사정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아이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빈곤 아동과 또 급식에 대한 아동 급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곤 가정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또 아동들이 일정한 사회적인 안전망 속에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아동이 편입해 들어오면 생계와 또 의료와 기타 종합적인 이 내용들이 그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그 경제 위기가 됐던 그런 그 때에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해서 별도법에 의거해서 생계가 어렵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면 생계와 의료와 주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드림스타트 사업 등 CDA라고 표현되는 그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운영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가는데 아이드 의원님께서 물으신 게 과연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어떻게 가속화할 예정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현재 수준은 전체 시군구 중에서 반 이상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부분은 3개 부처가 교가부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그 방과 후에 아동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동들을 입양이나 가정 위탁 또는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 등을 연계하는 등 해서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곤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교가부가 급식을 통해서도 일부 감당을 하고 있고 그 방학 때나 학교가 열리지 않는 때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규모는 학교가 열려 있는 기간 동안에는 101만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안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는 약 48만 명의 아동들이 지역 안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나 또는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